자, 2강까지 해서 2강 동영상 증발가스 시스템의 2강 동영상에는 누설 감지하는 거를 중점으로 했고요. 연막계 없어도 되니까 좀 좋지 않나요? 5,700원 투자하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3강에서는 사례와 고장 DTC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으로 가지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앞장에 1강, 2강에 P0441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P0441 언제 검출된다고 했죠? 예. 컴퓨터가 진단 로직이 돌리거나 우리가 스캐너로 해서 증발가스 누설 테스트를 했을 때 나타나는 고장 코드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퍼지 유형 비정상 차종에 따라서 같은 스캐너인데 퍼지 유형 비정상이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 퍼지 솔레드 열림 아니면 우리가 스캐너로 증발가스 누설 시험했을 때 조건에 맞지 않습니다 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보면 증발가스 누설 검사 시 탱크의 압력이 마이너스 2 헥토파스칼 보다 작으면 검사 1단계에서 검출을 하고 있습니다. 누설 검사 1단계에서 1단계 잘 모르시면 동영상 1편을 보시면 됩니다. 자, 증발가스 누설 1단계에서 확인이 되고요. 퍼지 솔레드 미작동 시 캐니스터의 포집률이 50% 이하이다. 이 포집률이 뭐냐? 캐니스터 솔레노이드 앞문의 두티 B와 연료 탱크의 압력을 컴퓨터가 연산해서 캐니스터에 얼마큼 포집이 되어 있어 라는 내용인데 사실 요거로 검출되는 것보다는 로직 자체 진단 로직에서 검출되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스캐너로 누설 테스트를 했을 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퍼지 솔레노이드의 평소엔 다체 NC 밸브인데 전기를 인가하지 않은데 관로가 통했다는 얘기죠. 예, 앞문이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보겠습니다. 퍼지 솔레노이드를 이렇게 놓고 마이티백으로 당기면 이렇게 관로가 통과됐다. 앞문은 뭐라고 했죠? NC 밸브다. 평소에는 닫혀있다. 전기를 인가하지만 닫혀있다 라고 하는데 관로가 통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신품을 갖고 왔습니다. 신품은 마이티백을 당기면 진공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무의 검사법 NC 밸브. 자, 이 상을 스캔 데이터로 한번 봤어요. 스캔 데이터로 봤는데 스캔 데이터로 보면 자, 우리가 증발가스 누설 테스트가 스캐너 실시한 다음에 오류가 났거나 실패가 났을 때 얼른 센서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연료 탱크 압력 센서를 바라만 봐도 어느 쪽이 고장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이 차는 퍼지 유량 비정상이라고 해서 증발가스 누설 테스트에서 실패를 본 차량인데 다행히 알려주면 좋죠. 퍼지 흐름 비정상 캐니스터 밸브가 열려있다라는 고장이 탁 띄워주면 좋은데 그냥 확 튕겨나가는 차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럴 때 얼른 센서 출력 데이터에 가시 보면 여러 개 볼 거 없겠죠. 연료 탱크 압력 센서가 어때요? 이 기준은 지금 이 앞으로 보면 뒷문이 닫혀있는 상태죠. 지금 어떻게 검사를 했냐면 뒤에 CCV 밸브를 수동으로 잠근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플라이어로 딱 잠궈놓고 퍼지 솔레노이드를 작동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방에 앞뒷문이 닫혀 있으니까 진공이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근데 퍼지 솔레노이드 앞문을 개방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에 움직이는 양 때문에 이렇게 부합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미 이게 고장이 났다는 전제로 이게 하고 있지만 만약에 이게 고장 코드가 없이 아니면 문제가 있어 왔을 때 이렇게 되면 연료 탱크 압력 센서가 고장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럴 때는 연료 캡을 시동 걸고 넣었다 해가지고 누설 이렇게 욕할 게 아니라 우리 스캐너와 연료 캡만 있으면
증말가스 누설 테스트에 많은 걸 알 수 있어요. 자, 앞에가 열렸고 뒷문이 닫혀있는 상태인데 고장 났네 라고 했을 때 나머지 시스템이 고장이야 아니야 확인한 건 연료 캡을 개방해 버리면 이렇게 상승되는 모습을 봄으로써 탱크 압력 센서의 성능도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닫혔는데 연료 캡을 개방한 모습입니다. 자, 증말가스 1단계에서 했고요. 70V 수동으로 잠근 상태고요. 압력 탱크 센서 값이 부합에서 연료 주유캡 개방 시 대기압과 비슷한 압력으로 복귀를 하면 이렇게 알 수 있다. 연료 탱크 압력 오류로 인해 증말가스 누설 시험을 진입 불가했을 때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한번 실패하면 뭐라고 나오죠? 스캐너로 딱 누설 테스트 들어갔는데 실패하면 5분 기다리라고 하죠. 5분. 저는 제일 처음에 착하게 5분 동안 기다렸는데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10분 기다렸더니 돼요. 근데 또 오류가 나가면 또 5분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그때 센서 데이터에 가서 보시면 대부분 이 연료 탱크 압력이 너무 높거나 -2 헥토파스칼 이하이면 누설 진단 모드에 진입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5분 순진해 아니지 정비 지침상 스캐너가 시키는 상 기다리시는 게 맞습니다만 급할 때는 얼른 가서 왜 실패봤지? 기다려야 돼. 스캐너가 잘못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전에 센서 데이터에 가셔가지고 얼른 연료 탱크 압력 센서를 딱 봐가지고 이 기준 범위에 안 넘었네. 여기 부합이 많이 잡혀 있어?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얼른 연료 캡을 열어서 그 방에 있는 제3의 문이 되는 거죠. 앞문, 뒷문, 제3의 문을 열어서 얼른 복귀시킨 다음에 다시 누설 테스트를 하면 5분은 안 기다리셔도 바로 진행됩니다. 자, PCSV 닫힌 고착. 거의 닫힌 고착은 열린 기밀 분량이 많지, 아예 작동이 안 된다. 라는 가설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가설입니다. 고장이 아니라 제가 교환을 준비하면서 가설을 했고요. PCSV 닫힌 고착이라는 얘기는 대량 누설과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한번 같이 상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뭘 보셔야 되냐면 요걸 봐야죠. 요거 보고 요거 두 개. 앞문의 작동 상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이고 사진이네요. 이거 보시면 증말가스 두티 왜 동영상 죄송합니다. 동영상 맞습니다. 보시면 두 가지 비교를 해보면 증말가스 두티가 이렇게 상승하는데도 어떻게 해요? 탱크 압력은 그대로 유지하죠. 아까 2강에서 봤을 때는 열렸을 때는 딱 있다가 부하로 떨어졌다가 증말가스 밸브가 작동 안 하면 다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PCSV가 닫혀서 개방이 안 되거나 대량 누설이 있을 때는 이런 그림이 나옵니다. 이런 그림이 나오는데 더 세밀하게 보면 우리 스캐너에 보면 스캐너마다 이렇게 확대하는 모드가 있죠. 확대하는 모드로 봤을 때 사실 닫힌 고착하고 대량 누설은 엄연히 차이가 나긴 납니다. 다음 장에는 대량 누설을 만들어 놓고 한번 테스트한 영상이 있는데요. 눈썰미가 있으시 보시면 눈썰미 있게 보시면 나타나는데 다음 장에 나오네요. 다음 장 죄송합니다. 자, 아까 전장에서 설명해둔 거랑 똑같은데 캐니스터의 대기포트 막힘이라는 스캔 데이터입니다. 캐니스터 대기 막힘이라는 얘기는 뒷문 CCV 밸브에 평소에는 열려있는데 한번 작동했다가 다시 원위치로 안 가는데 확률상은 좀 떨어지지만 이런 캐니스터 대기포트의 막힘의 스캔 데이터는 캐니스터의 막힘 어디가 막혔다? 대기포트가 막혔거나 또 하나 캐니스터 필터가 존재하죠. 필터의 막힘 아니면 캐니스터의 대기 환기 포트의 배관이 꺾였거나
탈부착하면서 꺾였거나 했을 때 대기 포트에 막힘 데이터가 나옵니다. 캐니스터 대기 포트에 막힘 데이터를 보시면 절대 부합으로 가고 있죠. 여기 보시면 증발가스 밸브 앞문이 한번 작동을 했는데 탱크의 압력도 너무 낮아졌고요. 그죠? 너무 낮아졌고 이게 밸브 작동이 중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력이 상승돼야 되는데 상승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고장 코드는 뭐가 나오냐면 CCV 회로 이상 상으로 표출됩니다. CCV 회로 이상 배선의 불량이 아닙니다. 기능의 고장이라고 1강에서 설명해 드렸죠. 2강에서 두 번째 영상에서 설명해 드렸네요. 이런 그림이 나왔을 때 탱크 압력이 이런 그림 패턴을 보였을 때는 CCV 밸브 회로 이상이라는 고장 코드가 표출되지만 고장 확인할까? 캐니스터의 대기 환기 포트 뒷문이 닫혀 있구나. 밸브가 정상인데 닫혀 있다고 또 나오면 필터의 막힘, 캐니스터 자체의 막힘을 의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놓고 주유 캡을 딱 열어볼 필요가 있겠죠. 왜? 탱크 압력 센서의 기능적인 고장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럴 때 이렇게 스캔 데이터가 마이너스 21.5 헥토파스칼을 유지하고 있을 때 주유 캡을 탁 개방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맞습니다. 다시 대기압으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연료 탱크 압력 센서의 성능은 양호하다라고 판단하셔도 됩니다. 자, 대량 누설 시 아까 PCSV 앞문이 작동 신호를 줬지만 작동을 안 해서 부합이 인가되지 않았을 때 데이터하고 좀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렇게 확대 모드를 보면 압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0.2 헥토파스칼, 아주 작은 값이죠. 아주 작은 값으로 탁탁탁탁탁탁탁탁탁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모습을 보이느냐? 이게 PCSV, 퍼지 컨트롤 솔레노이드 밸브의 작동 두티를 스코프로 한번 찍어본 건데요. 이거는 요걸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PCSV 작동되면 소리가 들리죠, 소리가. 따그닥 소리가 들린다는 얘기는 작동 주파수가 낮죠? 우리 소리가 사람이 감지를 할 수가 있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딱 봐, 두티를 대충 보면 한 16% 되나요? 웃자고 하는 소리고요. 따그닥 하는 모습을 센서 데이터에서 대량 누설 시에도 센서 데이터에 보면 직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넣는 거고요. 자, 스코프로 한번 찍어봤어요. 자, 이렇게 센서 데이터에는 표시가 되지만 한번 스코프로 한번 띄워봤더니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가 작동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작동을 하니까 PCSV가 앞문이 보니까 아까 스코프 데이터 보면 이렇게 주파수가 낮으니까 소리도 우리가 사람이 들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작동되는 모습이죠. 작동됐다가 진공이 유지돼서 쭉 압력값이 탱크 연료 안 탱크 값이 쭉 떨어져야 되는데 다시 바로 복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대량 누설 시에는 이렇게 나오더라. 이해하셨습니까? 재밌죠? 스코프로 보면 재밌는 부분도 상상의 나이가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회로의 이상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자, P004, P0445, 퍼지 밸브, PCSV, 앞문. 네, 회로가 이상이 있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능적인 고장이 아니고 회로의 문제죠, 회로. 여기 효주도 있고 관련 부품도 있겠지만 그냥 간편하게 전원선 있고 제어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를 온 상태에서, 그러니까
온 상태에서 커넥터를 탈거하면 고장 코드가 바로 표출이 됩니다. 근데 우리 샵에 들어왔을 때 이 행위를 한다는 얘기는 이미 고장 DTC가 표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이 다 되어 있는데 표출이 됐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멀티로 전원선에 키를 온 상태에서 전원선에 찍어보면 배터리 전압이 표시가 되고요. 네. 제어선 쪽에 보면 약 4V가 표출이 됩니다. 전원선을 찍었더니 전원이 인가되지 않더라라고 얘기하면 단선을 의심하면 되고요. 단선, 이 앞단의 전원단 회로를 보고 휴즈나 이런 걸 보셔야 되고, 뒷단을 검사했더니 뭐 세 가지로 볼 수 있나요? 뭐 12V로 표출이 되면 12V 아니 배터리 전압으로 표출이 되면 얘와 단락이 이루어졌다. 아니면 얘는 아니지만 뭐 다른 선과의 단락이 이루어졌다 라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0V가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0V. 0V가 나오는 경우 두 가지 경우가 있겠네요. 그죠? 하나는 접지 측과 단락이 있겠고요. 얘가 이렇게 단락이 되면 0V가 나오겠죠. 또 하나는 단선은 멀티미터에 0V가 표출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거의 테스트는 알아서 부하가 작은 벌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갖다 대도 무방합니다. 또 하나의 경우는 PCM이 컴퓨터가 망가져도 이 규정되어 있는 전압이 나오지 않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표출이 됐을 때 멀티로 이용해서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장에도 보여드린 건데 스코프를 꼭 이 스코프가 아니어도 우리 핸디형 스코프에 그 스코프 모드가 지원이 되잖아요. 그래서 스코프 모드가 좋은 이유는 한 번에 알 수 있죠. 한 번에. 아까 제어선 쪽에 탐침을 하면 약 12V가 배터리 전압이 인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컴퓨터가 작동했을 때 약 0V로 떨어지는 걸 보고 제어선 쪽에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을 한 번에 알 수 있기 때문에 스코프로 하면 더 편할 수 있겠죠. 뭐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으면 뭐 이렇게 고장 코드가 올라왔을 때 이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테스트할 때 어떤 차는 공회전 중에서도 암원 PCSV가 작동이 되지만 어떤 차는 안 된다. 안 되는데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강제 구동을 실시해놓고 퍼지 솔레노이드 강제 구동을 실시해놓고 측정을 하시면 되겠죠? 예. 뒷문의 경우 솔레노이드 밸브니까 점검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아까 전장에 PCSV 앞문의 점검 방법과 아주 똑같습니다. 그렇게 같은 맥락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틀린 게 있다면 단품에 얘는 N5 밸브다. 아까 대 PCSV는 NC다. 요것만 기억하시고 회로 점검은 똑같습니다. 자, 이 전장하고 비교해보면 PCV 닫힌 밸브 고착, 뭐 회로 이상, 성능 이상 뭐 이런 고장 코드가 떴을 때는 아까 대 P0447, 0448은 배선의 문제였죠. 배선 내지는 단품의 문제였는데 얘는 P0449는 단품의 문제가 아니라 기능의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증막가스 관련 코드가 없고 증막가스 관련 고장 코드가 없고 연료 탱크의 압력이 거의 절대 측정할 수 있는 게 40헥토파스칼인데요. 거의 완전 부합이다 라고 했을 때 왜 부합이 될까요? 이 그림을 한번 보시면 이 동영상 1편에 봐서 이 그림을 잘 기억하시라고 했는데 탱크 압력 센서
여기 달려있을 수 있고, 그죠? CCV 밸브, 필터, PCSV. 자, 여기가 절대 진공이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얘가 PCSV가 막 당겨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대기 환기 포트를 통해서 공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누설이 없을 때, 누설이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떨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얘가 앞문이 작동하고 있고 뒷문을 항상 열려있는 뒷문이 닫혀 있을 때 이렇게 압력이 떨어지겠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CCV 밸브 닫힘 고착이나 뭐 회로 이상, 성능 이상이 땡겼을 때는 CCV 밸브의 고장도 있겠지만 이 필터의 막힘, 캐니스터의 막힘, 이 관의 막힘이 더 많다는 걸 염두해 주시고 P0449 CCV 밸브 닫힘 고착이라고 떴을 때 달랑 CCV 밸브만 교환하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이해하셨습니다. 다 바꿨는데 안 돼 라는 얘기가 여기서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이 그림 이해하시고 1강을 안 보셨으면 다시 1강으로 가셔가지고 동영상 1강 가서 이거 설명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 압력 탱크 압력 0451 압력 센서 작동 범위 이상, 얘도 회로의 이상이 있고 작동 범위 이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 작동 범위 이상으로 해서 뭐 센서를 바꾸면 될 수도 있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검출 조건을 한번 보면 너무 높거나 낮다. 값이 너무 높거나 낮다. 시동 후 30초 후 똑같네요. 아까 전장하고 마이너스 35 헥토파스칼 또는 정압에 35 헥토파스칼 일 때 차속이 35km 이하이고 악셀 페달을 밟고 있지 않은 상황, 즉 탄력 주행으로 감속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이때 압력이 20 헥토파스칼보다 높다라고 했을 때 탱크 압력 센서에 고장을 띄운다. 작동 범위 이상을 띄운다. 자, 해석을 하면 차량 스스로 증말가스 누설 테스트를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서 누설 테스트를 못하고 연료 압력 센서의 값이 위와 같이 표출되면 고장을 띄운다. 야, 이상하다. 야, 증말가스 관련 계통에 고장이 없는데 너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값을 표출할 수는 없어 라고 했을 때 성능 이상을 띄웁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네, 센서 출력의 연료 탱크 압력 센서를 보고 우리는 제 3의 문이 뭐라고 했죠? 주요 캡. 주요 캡을 탁 개방을 해서 너무 낮던 놈이 정상으로 오든지 너무 높던 놈이 대기압으로 표출이 되면 연료 탱크 압력 센서가 문제가 아니고 기능에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고 이때는 연료 탱크 압력 센서를 교환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연료 탱크 캡의 구조. 탱크 캡도 일간에 보면 부품이라고 했는데 잠깐 오해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외부로는 절대 절대 새지 않습니다. 왜? 왜일까요? 증발가스가 많이 생겨서 포화 상태가 되면 누가 뱉어내죠? 그렇습니다. 캐니스터의 클로즈 밸브 뒷문이 항상 열려 있다고 했잖아요. 뒷문은 언제 닫혀 있다? 스스로 증발가스 누설 테스트 할 때만 작동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연료 캡은 밖으로 새지 않습니다. 절대 셀 수 없습니다. 하는 역할은 시스템의 고장으로 인해서 연료 탱크 내에 부합이 발생하면, 진공이 발생하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 탱크가 수축돼서 변형이 일어날 수 있고요. 또 연료의 이송이 인젝터까지 이송에 굉장한 부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연료 탱크 캡은 진공이 발생했을 때 언제, 여기서 안 써있는데 영화
영원합니다. 마이너스 35 헥토파스칼이 되면 개방된다. 외부 공기가 유입이 된다. 진공이 생기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뒷문이, 캐니스터, 필터 등이 문제가 생겼을 때 캐니스터의 대기 환기 포트에 환기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합이 생기겠죠?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다 했습니다. 그래서 증막가 시스템 마무리를 한번 보면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아까 이게 저희 지역 차인데요. 증막가스 누설 감시 모드가 여러 개가 있었죠. 뭐 공회전 중에 실시한다, 뭐 상용을 할 때 한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차는 시동을 걸고 대전에서 금산 저희 지역 출퇴근하는데 가오동에 사니까 시동가 한 번도 안 걸리고 목적지까지 오는 거예요. 시동 걸자마자 막 오는데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런 고장 코드가 떴어요. 공연비 희박이라는 고장 코드를 띄워가지고 엄청 많은 정비를 했습니다. 엄청 많은 정비를 하고 관련 부품을 막 검사를 하고 교환도 해봤는데 여전히 약 일주일, 길면 열흘 만에 엔진 경고등이 들어와서 경고등의 표출 내용은 공연비 희박을 띄워요. 공연비 희박. 그래서 우리 집에 입고가 됐는데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차를 또 생소해가지고 또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공연비 희박이 왜 뜰까? 연료 압력이 부족할까? 뭐 터보 압력 공기량과 무슨 데이터가 문제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보시면 앞문이죠. PC-SV 커넥터를 빼놓고 고장을 내렸으면 무슨 밸브? NC 밸브니까 밸브가 닫혀서 진공이 인가되지 않아야 되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제가 마이티백으로 이렇게 당겨서 테스트를 했는데 정상이었어요. 사실은 앞문에 PC-SV 밸브를 마이티로 당겼더니 진공이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함정에 다시 장착을 하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장착한 상태에서 커넥터를 빼고 여전히 진공이 인가되지는 않았었어요. 인가되지는 않았는데 가속 페달을 몇 번 밟아도 놨죠. 우리가 부합이 언제 많이 발생하죠? 엔진 회전수는 빠르고 스로틀이 닫혀 있을 때 부합이 많이 발생하잖아요. 진공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때 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게 늘 세는 게 아니라 레이싱을 그러니까 마이티백으로 이렇게 검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실차에서 이렇게 진공 게이지, 마이티백이 아니고 진공 게이지 연결은 상관없겠죠. 그래서 레이싱을 해볼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PC-SV 앞문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진동, 충격, 뭐 이걸 망치 갖다 탕탕탕 때리지 마시고 뭐 자체 진동이나 얘가 데미지를 입을 만큼의 진동을 줘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녀석이 세다 안 세다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마이티백을 이용하는 방법보다 저는 이 방법을 좀 권장하겠습니다. 그래서 PC-SV 잭을 커넥터를 탈거를 하고 진공 게이지를 연결한 다음에 레이싱도 한번 해보시고요. 가벼운 충격으로 줘보면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사실 이거 많은 고장 저한테 수리를 한 게 아니고 저는 이렇게 그냥 하다가 마이티백으로 땡겼는데 정상인데 왜 이래 하다가 마지막에 한번 시동 걸어보고 이렇게 때려보니까 한 번 세기 시간이 계속 세더라고요. PC-SV는 이렇게 한번 검사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못 고쳤냐? 로직이죠, 로직. 시동 걸자마자 바로 요 땡 해서 목적지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주차하고 그러다가 어떻게 주차하고 증발가스 누설 감지를 못하는 거죠. 자체 진단을 못했던 겁니다. 재밌는 사례였습니다. 자, 퍼지 흐름 비정상 누설 테스트에 대한 이해 동영상인데 한번 동영상 보겠습니다. 뭘 중점으로 하죠? 압력 센서 중점으로 보시고 퍼지 컨트롤 밸브를 중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발가스 누설 실험을 해보네요.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요. P0441 뜬 거죠. 예. 사실은 이거, 이걸 왜 넣냐면, 추가로 하면서 넣었는데요. 이게, 이렇게 스캐너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표출을 해주시면 당황하지 않는데, 뭐 검사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튕겨져 나가버리든지, 뭐 검사 아예 시도가 되지 않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왜 P0441이 떴으면 연료 탱크의 부합이 이미 마이너스 2헥토파스칼 이하로 떨어졌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튕겨져 나간다 다시 시행을 하면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5분을 기다리십시오 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이럴 때는 얼른 센서 데이터에 가서 연료 탱크 압력 센서의 값을 유심히 보시고 범위에 너무 벗어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제3회문 연료 탱크 캡을 개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CV 밸브의 막힘, 닫힘 고착이나 캐니스터 막힘 시 연료 캡 개방 후 대체 시도라고 나오는데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하네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CCV 밸브의 환기 포트를 제가 바이스플라이로 막고 시작하는 거예요. 뒷문을 제가 임의로 닫아버린 거죠, 뒷문을. 튕겨 나갔습니다. 그래서 얼른 센서 데이터에 가서 연료 탱크 압력 센서의 값을 보는 거죠. 자, 연료 탱크 압력 센서의 값을 보면 마이너스 4.2 헥토파스칼이기 때문에 검사 모드에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진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이미 지금 바이스플라이로 70을 잠그고 있는데 압력을 보시면 상승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연료 캡을 열었어요. 그리고 CCV 캐니스터가 막힌 거죠. 예, 캐니스터나 대기 환기 포트를 막아놓고 노설 검사를 실시를 했는데 컴퓨터가 얼마나 바보스럽냐면 검사를 하고 있는데 뒤를 다 막아버렸죠. 뒷문을 막아버렸을 때 컴퓨터가 눈치를 챌까요? 증발가스 누설 실험에서 눈치채지 못합니다. 정상입니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증발가스 누설 실험은 대기 환기 포트의 기능을 점검한 게 아니죠. 누설만 검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많은 생각들을 좀 하셔야 되는데 많은 생각이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 검사 모드가 끝났으면 이미 탱크의 압력은 대기 압력과 비슷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5.4 헥토파스칼로 유지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증발가스 누설 테스트가 성공했다. 시스템이 정상이다. 라고 하기까지는 어디까지 하셔야 돼요? 맞습니다. 누설 검사를 끝내고 센서 데이터에 가서 연료 탱크 압력을 한번 째려 보셔야죠. 이게 뭐예요, 지금? 뒤가 막힌 겁니다, 뒤가. 자, 이제 다 정리가 됐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차량에서 증발가스 누설 검사하는 이유, 1강에서 제가 뭐라고 해서 제가 프레스토 타고 다니는데 그때는 뭐 경고등 띄우지 않고 엑셀도 띄우지 않았다. 왜 띄운다? OBD2, K-OBD2 우리나라한테는 06년식 이후부터 모니터링해서 경고등을 표출한다. 하나의 먹거리다. 골치 아프다. 정상입니다. 그냥 타셔도 돼요. 차에 문제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증발가스 누설 장치의 구성품은 앞문 PCSV, 뒷문 CCV, 탱크 압력 센서, 관련 호스, 탱크 모든 계통이 구성 부품이 되겠고요. 증발가스 누설 감시하는 원리 1강에서 했죠. 야, 열탱크의 압력 변화. 열탱크 압력 변화에 누설 여부를 판단한다. 여기 보시면 상승하고 뒤 두 개 다 닫고 떨어지고 대량 누설 감지하고 소량 누설 감지하고 여기까지만 누설 검사를 한다. 누설 검사 끝나고 센서 데이터 항목에서 센서 압력, 연료 탱크 압력 센서를 보고 이 부분은 정비사가 판단해야 된다. CCV 회로 이상.
뭐 성능 이상, 뭐 이런 고장 코드는 정비사의 몫이다. 컴퓨터가, 스캐너가 알 수 없다. 증발가스 누설에 관련 DTC는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만,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이 기능적인 고장입니다. 누설, 대량 누설, CCV 밸브의 성능 이상. 하나 빠졌는데, 연료탱크 압력 센서의 성능 이상. 이 기능적인 이상이 되겠고요. 나머지는 다 배선의 문제다. 근데 CCV 성능 이상이 어떤 녀석들은 CCV 회로 이상이라는 코드 네임으로 표출이 되기 때문에 정비사들이 애를 먹는다까지 했습니다. 뭐 다 정리가 되셨나요? 포인트는 증발가스 누설 감시 스캐너의 모드는 뭐다?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연비 희박, 후방산소 센서 희박, 촉매 효율 저하 희박 등등이 떴을 때 고장 코드가 표출돼서 제일 먼저 시행해야 될 문제가 뭐다? 맞습니다. 증발가스 누설 테스트를 하고 문제가 없구나. 우리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고 했죠? 증발가스 누설 테스트가 성공했을 때 얼른 센서 데이터에 가서 연료탱크 압력 센서가 정상 범위, 그러니까 즉 대기압으로 가 있는지까지가 확인을 하면 많은 정비하는데 앞에서 언급했듯이 공연비, 후방산소 센서 희박, 촉매 희박, 기타 등등을 정비함에 있어서 거의 절반 정도는 제껴놓을 수 있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유의해서 증발가스 누설 시스템 할 게 뭐 있어? 라는 것보다는 시스템 전반적인 걸 이해하심으로써 앞으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오진율을 줄이고 정확한 정비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동안 3강 시청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김규형이었습니다.